안녕하십니까, 플라톤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 강세장 호황기의 주요 공통점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강세장의 시작은요, 상급지부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뭐 그냥 저기는 원래 오르는데 저기만 양극화되어서 튀어오르나 보다, 그러다가 이제 전국이 불장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2000년대 초반 그리고 코로나 시기, 요 강력했던 강세장의 특징들 공통점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풍부한 유동성 및 저금리 기조. 2021년 고점 기준으로 꺾여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이 되었죠. 그때는 고금리였습니다. 미국이 고금리로 본격적으로 달리니까, 그러니까 꺾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가격이 가장 급등했던 시기에는 공통적으로 보다 시중에 막대한 부동자금이 풀려 있었다. 그래서 경기 부양, 저금리 정책, 해외 유입 자금의 증가. 왜냐하면은 해외에서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국내 돈이 많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낮은 금리 그리고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고 투자 수요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환율과 더불어 지금 약간 금리, 주택담보금리가 6%대 상단으로 걸려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주택 공급 부족 또는 부족 우려다. 실제적인 주택 공급 부족이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되죠. 향후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예상. 지금 보면은 전월세 물량이 폭감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전월세를 그냥 빨리 잡아놓던가 아니면 살던 집에 그냥 눌러 앉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더욱더 물량은 안 나오죠. 그래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핵심 요인이죠. 그래서 서울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 공급 부족 이슈가 더욱 민감하게 작용하는데, 문제는 내년에 경기도도 가장 공급량이 적은 시기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로 가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도 공급이 부족한데 서울에서 또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남, 화성, 경기 남부로 지금 계속 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강력한 경제 성장 동력. 이 AI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국전력이나 그런 그 주식들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요즘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데, 만약에 경제 성장이 별로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으면 돈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국내 돈이 많이 풀리죠. 그래서 1970년대도 그랬고 80년대도 그랬고 경제 성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는 시기와 유동성이 맞물리면서 공급 부족이 들어오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다. 우리나라가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왠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강력한 성장을 할 것이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강력한 경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펌프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 정책의 영향, 규제 완화책이 시장 활성의 신호탄이 됩니다. 보통 언제? 침체기 때. 근데 강력한 규제가 들어올 때는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데이터상으로 잡아내요. 그래서 규제가 강력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70년대도 강력한 규제가 들어왔고 80년대는 강력한 규제를 하다가 이제 노태우 정권 때 제1기 신도시로 확 분산을 하면서 겨우 꺾였는데, 강력한 규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왜 규제를 하지? 그런데 지금 11호 대책 나온 다음에 한 달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다 폭등하고 있잖아요. 왜냐? 잡을 수가 없게 된 상태. 다음 포모. 투자자들이 강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급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공급책 낼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매수를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으로 대출을 받아서 또 가고, 지금 지방도 창원이나 부산 불장입니다. 그래서 울산도 그렇고요.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이 풀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다가 가야 될지 돈줄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도자들은 매물을 거두어들이고, 규제 때문에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물 거둬들일 수밖에 없죠. 이중으로. 그래서 매수자들은 서둘러 구매하려 하니까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는. 그리고 강세장 초기에는요, 강남 같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가격 상승이 시작이 되고, 서울 전역으로, 그리고 경기 남부로, 서부로, 북부로, 그리고 지방 주요 대도시로 확산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산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특별히 2026년에는 경기도 쪽이 굉장히 불이 붙을 것 같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삼성전자가 멈춘 다음에 사람들의 유입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 벌써 10,000명, 20,000명이 다음 달에 벌써부터 공사하러 물량 사람들 선발하는 작업이 이미 다 시작되었대요. 그리고 벌써 이제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대장들 있지 않습니까? 각 영역별 대장들이 다 집합해서 사람들 얼마 뽑고 얼마 데려오고 그런 걸 계산해 봤더니 15,000명에서 한 20,000명 정도가 이제 평택으로 바로 유입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서 머무르겠습니까? 단기 월세뿐만 아니라 이제 P5, 그러니까 다른 영역, 다른 공장도 지으려면 1, 2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경기 남부의 평택을 기반으로 해서 불장이 또 불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삽시간 해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삽시간이 되기에는 굉장히 많은 물량이긴 하지만 이게 몰라요. 위에서 밀고 내려오고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공급량이 부족할 때 어느 한 지역이 미분양 났던 것들이 삽시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소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삼성이 이렇게 갑자기 불이 붙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10만 전자만 가면은 평택은 살아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10만 전자 찍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공급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한 구석을 봐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성장을 하고 있고 공급량이 부족하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를 능가하는 성장이 폭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통점을 살피면서 앞으로 일들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플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